50. 우아한 근육. 나답게, 매력있게. 아름답게 나이 들고 싶다. 50이라는 나이는 아름다움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아름다움을 외모로만 판단하거나 젊음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아름답다는 예쁘다는 것과는 차별된다. 예쁘다는 말은 외모에서 주는 인상이 강하게 느껴지지만 누군가를 보고 아름답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내면에서 우러나는 분위기나 태도, 표정, 말투가 행동으로 좋게 나올 때이다. 아름다움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하는 일이나 마음씨 따위가 훌륭하고 갸륵함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아름다운 것이다. 소노 아야코의 중년 이후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중년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들은 인생의 이런저런 모습의 구조를 꿰뚫는 지식을 쌓게 되고 그러한 것을 판별해내는 저력을 터득하게 된다. 사람을 평가할 때 외양이 아닌 그 사람의 어딘가에서 빛나고 있는 정신,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중년이다. 중년의 아름다움은 자신의 나이를 받아들이고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우아하고 지혜로운 매력을 갖추는 거다. 늘 미소를 띠고 여유와 기품이 느껴지는 말투, 상대를 배려해야 하는 행동에서 배울 게 있고 기분 좋은 끌림이 있으면 외모와 상관없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중년의 아름다움은 매력적인 사람에게 느껴진다. 매력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다. 1447년 석보상절이라는 책에서 아름답다는 말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아름답다의 아가 나아를 뜻한다. 아답다는 나답다는 말이 되고 나다운 게 아름다움이다. 수백 년 전 책에 쓰여 있는 아름다움의 정의가 첨단을 달리는 현대사회에도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나이가 몇 살이건 젊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건 많은 여성이 바라는 희망일 것이다.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젊음은 한계가 있다. 나이 드는 건 자연의 섭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 20세기 여성 패션의 혁신을 선도한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 코코 샤넬은 중년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40이 넘으면 그 누구도 젊지 않다. 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일 수 있다. 긍정적 마음으로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겉과 속을 동시에 가꾸자.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식단으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게 아름다운 50대를 보내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다. 자기를 사랑하고 몸과 마음을 가꾸며 매사에 열정을 쏟는 사람은 외모 가꾸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품위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대화할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안다. 아름다움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보너스처럼 따라온다. 50대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나온다. 아름다움에 대한 나만의 관점을 갖고 내가 바라는 50대를 구체적으로 상상하자. 상상력은 젊은 에너지에서 나온다. 아름다운 사람은 젊을 때 느껴보지 못한 안목, 통찰력, 우아함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시간이 흘러 세월이 가는 건 우리를 늙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아름답게 무르익어 가게 만든다. 30대나 4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나의 50대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 누구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마음이 번잡할 때 일상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
인간은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풍부한 인간관계는 분명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집단 속에서 웃고 떠드는 게 무의미하고 공허해질 때가 있다. 나는 누구지?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걸까? 내가 진정 원하는 건 무엇이지?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온다. 50세부터는 특히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고독한 시간은 현실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한다. 주위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껍데기로 보낸 것 같은 느낌에서 벗어나 나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 수 있게 한다. 혼자만의 시간은 나에 대한 발견이며 나를 아끼는 시간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행복한 삶은 타인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다른 사람한테 의지해서도 안 된다. 홀로 있어야 창조적으로 될 수 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나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생각을 정리하고 내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작가 존 스타인백은 훌륭하고 소중한 것은 모두 외롭다고 말했다. 원래부터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상황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 익숙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혼자만의 시간을 너무나 사랑한다. 남에게 굳이 의지하지 않고도 혼자 시간을 즐겁게 보낼 줄 아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다. 시간만 많다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다.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한다의 저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될 때 올 수 있는 지루함과 잘 어울리는 방법을 제시한다. 실속 있는 지루함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것은 지루함을 참는다거나 지루하지 않도록 자극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루함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다. 지루함에 익숙해지는 것 또는 지루함을 더는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내 인생의 모티브는 무엇일까? 자신만의 모티브를 찾아서 거기에 마음을 쏟아부으면 지루함은 사라진다.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는 특정 대상을 좋아해서 계속 그것만 찍는 사람이 많다. 그것이 그 사람의 모티브다. 마음을 쏟아부을 모티브를 찾아보자. 하이데거는 수다만 떨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를 태락이라고 비판했다. 혼자만의 시간으로 나의 내면을 성찰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여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고독을 즐기자. 책 테라피. 책 읽는 시간을 좋아한다. 독서는 세상의 물결에 치이고 힘들었던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최고의 수단이자 강력한 치료제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티베의 도서관에 영혼을 치유하는 장소라는 글을 새겨두었다. 책을 마주하는 순간은 잠시만이라도 현실의 고통이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한다. 사상가 몽테스키웨는 나는 1시간 정도만 책을 읽어도 마음의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 하고 말했다. 독서가 치유의 기능이 있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다. 책을 읽다 보면 엉킨 실타래가 풀리듯 고민하던 문제의 해답을 만나기도 하고 새롭게 인생의 의미를 해석하게 된다.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게 된다. 독서는 온전히 나 혼자 하는 것이다. 책을 통해 나를 마주하며 나의 영혼은 시공간을 초월해 자유롭게 헤엄친다. 독서는 내면을 지적이고 아름답게 채워준다. 나는 매일 책을 펼친다.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돈이나 훈계가 아니다. 동등한 시선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옳다라는 공감만으로도 인생을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어른이 되는 것도 공부가 필요하다.
책으로 마음의 수양을 쌓아야겠다.